그래도 차트를 좀 공부를 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를 할 때 차트를 보면서 올라가는 패턴들이 만들어질 때 매매를 하실 겁니다. 근데 상승 가능성이 높은 차트 패턴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락하는 거를 모두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사소한 한두 가지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급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거든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즉 상승에 대한 거짓 신호들에 대한 팁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면은 급락을 어느 정도는 회피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꼭 집중해서 시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짧게 핵심만 바로 보도록 할 텐데, 오늘은 댓글을 좀 하나 부탁드리면서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댓글 정말로 큰 힘이 돼요, 여러분들. 요새 좀 안 달리는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바로 함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9시부터 10시 사이에 어떤 패턴을 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이 패턴들에서 거짓된 신호는 무엇이 있는가를 중점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총 두 가지 매매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사실 굉장히 기본이 되는 매매 전략이에요. 모두 아시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거짓 신호를 피하고자 오늘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해당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시장적인 측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의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 거래량적인 측면을 보시면 어때요? 확실히 다른 구간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 소리는 뭐죠? 이 짧은 시간 동안 트레이딩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사람들 또는 당일 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 모두 이 시간대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한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서 매매할 때는 돌파 매매와 첫 눌림 매매가 대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예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돌파 매매 관점에서 디테일한 자리는 지금 자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분봉상으로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자리를 뚫는 지점이 포착이 되면은 이런 자리들을 맥점으로 보고 단타 매매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는 이전 구간들, 좀 차트를 길게 보면은 과거에 형성된 구간들, 그러니까 과거에도 여기 고점이 형성됐잖아요. 아침에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이런 자리들을 뚫고 가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면은 돌파 매매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두 번째로 눌림 관점의 매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보여지는 장 초반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전 날짜 또는 그 전 날짜의 고점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주가가 장 초반에 급등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왔어요. 눌림이 나온 자리가 이전에 형성되어 있는 고점 밴드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금이 바로바로 따라붙기 때문에 바로바로 튀어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자리들이 맥점이 되어서 주요한 자리로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정석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승에 대한 패턴들인데, 이 중에서 돌파 매매 먼저 기본적인 기준 그리고 거짓된 신호는 무엇인지 구분을 하면서 확인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돌파 매매의 기본 조건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거짓 패턴 지금부터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돌파 매매의 기본 조건은 다른 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 한 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직전 고점 구간 형성 시보다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돌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첫 번째 고점이 형성이 됐죠. 거래량이 이만큼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돌파하는 타이밍에 더 많은 거래량이 필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석적인 돌파의 기준입니다. 이 정고점 구간이라는 거는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 물린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이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때 거래량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여기에서 물려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전부 다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소화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자리는 지지선으로 작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밀려버리는 경우 순식간에 고꾸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돌파하는 것을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충분한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뚫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볼 수가 있는 걸까요?
거래대금이 충분히 터졌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는 새롭게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매수한 사람이 많은 자리 어떻게 작용할까요? 주가가 올라갔다 여기 근처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서 비중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은 주가가 눌림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지에 대한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 여기서 이 물량들을 소화를 했음 플러스 여기서 이 악성 매물들을 한 차례 거둔 이유기 때문에 위쪽으로 매물이 얇다라는 장점도 있고 수급도 급격하게 늘어난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략하는 게 이 돌파 매매의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페이크 패턴, 거짓된 신호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당연히 거래량적인 측면이 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 거래량만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내가 이게 거짓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된 신호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는 호가창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호가창 보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정상적인 패턴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정상적인 호가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고 주가가 밀려버렸다면은 여기 이 가격대에 이렇게 호가가 두껍게 쌓여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총 두 가지 패턴이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고점 구간에 여기 쌓여있던 물량들을 전부 다 소화하고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 직전에 그냥 가로막혀버리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요. 이것까지는 어떤 패턴이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러 가는 시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물량이 한번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 사라져버렸다? 라는 거는 거짓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인지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드라이빙하는 주체가 없는 경우에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14,000주가 쌓여있죠. 14,000주가 쌓여있는데 이 가격대를 살짝 뚫었다 떨어지면 여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가창이 텅 비어버리겠죠. 자,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지점에서 이 호가가 어느 정도는 다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호가가 다시 채워져 있어야 될까요? 일단 단타 자금이 많이 몰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던 투자자들이 본전에 오면은 매도하려는 본전 심리가 강해지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력도 여기서 주가를 더 올릴 거라면은 이 자리에 벽을 만들어서 해당 구간을 우리 돌파를 해줍니다라는 신호를 만들어주면서 대량 거래를 터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대금을 늘리면서 의도적으로 시장의 주목도를 이끌어야 되는데 이런 시그널들이 전혀 안 보여진다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누군가 매수해놓고서 손을 떼버렸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호가창에서 충분히 많은 물량들이 쌓이고 있는가를 필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눈에 명확히 안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을 같이 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패턴으로 나눠지는데 대놓고 이렇게 쌓아놓는 패턴 아니면은 호가가 이렇게 적게 쌓여 있는데 거래량이 이게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수량들이 따다다다닥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결이 된다면은 이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다만 이 자리 그냥 쑥 하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 나오잖아요. 거래량 안 터지잖아요. 그거는 매집 주체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필히 피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인 매집이 시작이 되는 경우에는 초기 상승 구간에 들어온 단타 물량도 소화를 해야 되고요. 전일 매수자들의 차익 실현 물량도 덜어내야 돼요. 이걸 덜어내지 않으면은 사실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데 있어서 힘이 점점 붙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매물대가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죠. 추가 상승에 대한 상승 여력이 점점 제한이 된다는 건데 호가창이 얇고 그런 자리들에서 거래가 충분히 터지지 않는다는 거는 물량 소화를 못하고 올라가는 중이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재차 고꾸라질 가능성 높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호가창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호가창과 호가창에 없더라도 거래량이 터지는가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차트적인 측면 다시 거래량으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호가창이 아닌 차트에서도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호가창을 보시면서 이 패턴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그러면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짓된 신호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장 초반 구간에 단타 구간이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맹점 뭐였어요? 더 많은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두 개 비교하면 어때요? 왼쪽에 장 초반에 형성된 기존 고점의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은 걸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면 뭐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소화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저항받고 주가 재차 밀려버리죠. 자, 다시 한번 시도하러 갑니다. 여기 구간에서도 반등을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보면은 또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이 또 없죠. 자, 이런 것들은 거짓된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정확하게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돌파를 할 것 같은 데를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대량 거래량이 늘어나는 시점에 돌파를 하면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구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대량 거래량 터지면서 고점이 형성됐죠. 여기서 보면은 더 많은 거래량들이 터져주면서 고점을 뚫어줬습니다. 이런 자리가 이제 맥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은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는 소화가 완벽하게 된 거기 때문에 재차 조정이 나오더라도 버텨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실제 이 이후로부터 주가를 보면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신호와 거짓 신호만 제대로 구분할 줄 안다면은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일들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다음으로는 눌림 패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 매매의 기본 조건은 돌파 매매와 연결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전 거래량이 발생했던 시점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뚫고 올라간 이후에 조정이 나온 타이밍에 이 이전 고점들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면은 이 자리는 장 초반 V자 패턴이 나와주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사이의 눌림목 구간은 대부분 방금 돌파를 한 전고점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자리를 버텨준다는 걸 이용하는 건데, 이게 정석적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이 있겠죠. 눌림이 나올 때 필히 돌파 시점보다 적은 거래량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지금 화면처럼 점점 낮아져야 된다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차트를 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이 보여지냐, 쭉 돌파가 나오고 조정이 나오는 지점에서 이렇게 주가가 밀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밀리는 타이밍에 이거랑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밀려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캔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캔들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진 음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거는 거짓된 눌림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주가를 누군가 들어 올렸는데 여기서 대량으로 그냥 물량을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시트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여기서 주가를 들어 올린 주체가 여기서 털어버렸을 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눌림목을 볼 때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되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V자 이렇게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V자 구간에서 올라가는 지점에 다시 또 거래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V자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는 자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된다고요. 종종 거래량이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주가는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다? 거짓된 신호의 가능성이 높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은 거짓된 신호냐? 이런 패턴이 거짓이 되는 이유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누군가가 손절을 하면서 주가가 밀린 거잖아요. 이만큼이 손절 물량인 겁니다. 자, 이만큼의 손절 물량이면 다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절 물량을 누군가가 소화를 하면서 올려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산 사람도 물린 사람이잖아요. 물린 사람이 있을 때 이거를 소화를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보다 거래량이 적게 발생하는데 이 물량들을 밟고 올라간다?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매매 주체가 없는 경우에 보여지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 다 털고 나갔어. 그런 경우에는 던지는 사람들도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고 매수하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호가창이 좀 자유분방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다? 물량 소화를 못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크게 꺾여버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좀 거짓된 신호들을 걸러내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 않으실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V자 패턴 매매를 하잖아요. V자 패턴 매매를 하는데 이제 고점에 대한 신호는 어떻게 또 구분하는지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돌파 매매 타점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눌림목과 돌파 매매라는 거는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돌파하는 시그널들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V자 반등이 나오더라도 꺾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린 구간에서 매매를 했을 때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피보나치나 기준봉 이렇게 잡아놓고 2분의 1 또는 3분의 1 지점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어요. 좀 반등 나오는 게 보이면 매수 포지션 잡겠죠. 여기서 직전 고점에 근접했을 때 1차적으로 반매도 정도는 좀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좀 그 다음에 판단하는 주체는 시간적인 부분을 많이 봐요.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대량 거래가 다시 터지기 때문에 5분 안에 결정이 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5분 안에 근데 이 자리를 뚫지 못한다? 유동성이 제일 풍부한 시간인데도 뚫지 못한다는 거는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통 5분 정도 기준 놓고서 돌파 못하면은 바로 정리를 하는 식으로 좀 매매를 하고 있는데, 타이밍적인 측면들도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좀 만들어 두시면은 이제 눌림목 매매할 때도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니까요. 부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정석 패턴 두 개에 대해서 진짜 신호와 거짓된 신호를 좀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굉장히 많은 거짓 패턴 중에 일부분이에요.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패턴들, 신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일봉상으로는 저점이 떨어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눌림목이 이렇게 형성이 됐는데 저점이 점점 떨어지는 눌림목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고점 구간에서 윗골이 크게 나오는 패턴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은 이후 영상에서 차근차근 다루도록 할 테니까 일단 기본이 되는 하나의 내용을 공부했다고 생각하시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도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사실 주식 공부를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부한 내용을 실전에 또 갖다 붙이는 게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를 실전에다 적용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구독자님들께 이런 부분들을 도움을 드리면은 빠르게 좀 실력이 늘어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텔레그램방 전부 다 무료로 개설을 해서 공개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것까지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텔레그램방은 100% 무료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종목을 추천해준다거나 이런 방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인사이트들 그리고 관심 종목 선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드리는 내용으로 종목을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접목을 하시면은 좀 빠르게 습득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유튜브 채널 활성화 위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무료로 공개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방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시초가, 매물대 돌파 종목들 선정을 해가지고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오늘자 공유드렸던 종목들 생각을 해보면은 IT생글로벌 오늘 장중 기준으로 해서 고점 기준 15% 올라간 거 보실 수가 있고요. GFI 같은 경우는 오늘자 돌파 매매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초반 고점 기준 약 13% 이상 올라간 것도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주요한 자리에 있는 종목들 이렇게 뽑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장중에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패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종목들 따로 코멘트도 드리고 있습니다.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전일자에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약 15% 내외 하루 만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졌는데, 뭐 장초반, 장중, 장 마감 시간에 근접했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종목들 뽑아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장마감에 근접했을 때 대량 거래 터진 종목들 정리해놓은 내용이고요. 여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매매 전략에 맞춰서 스스로 종목들 선정하시면 좀 더 확률을 높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입장하시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링크, 댓글에 링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 누구나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뭐 공부용 교재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교재는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보시면 좋아요. 제가 이제 2024년도에 하반기에 출시했던 책이 있는데 특정 플랫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교재거든요. 이제 이 책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이론적인 부분들, 그리고 차트 설정, 그리고 제가 실제 매매할 때 활용하고 있는 매매 전략, 그리고 검색식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담아놨습니다.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위해서 책을 출판을 했던 건데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또 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내용도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통해서 동일하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혜택들은 저희 링크 통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주식당 유튜브 채널 현재 구독자 12,500분까지 늘어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제 다음 목표 3만 명 목표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런 혜택들 전부 다 제공을 드리는 이유, 구독자 빨리 3만 명을 좀 만들고 싶어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제 목표 채우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좋은 혜택들 받아가시면 되는 거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계속 나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댓글 아직 안 남기신 분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